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부터는 여러분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과수, 비가림 과수도 결국 과실 자체는 수학감소 보장이었죠. 네. 이 과목 들어갈게요. 자, 이 과목 들어갈 텐데 처음에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 과수를 그룹을 좀 나눴었죠. 포도, 복숭아, 자두, 그리고 이산 만감류, 그 다음에 기타 과수로 나뉘었었어요. 자, 수학감소 보장이죠. 네. 수학감소 보장. 평년에 기대되는 수학량이 있어요. 네. 올해 기대되는 수학량 우리 배우셨죠? 산출 방법, 원리. 사고가 발생했어요. 가서 수학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 수학량이 나와요. 네, 조사자 떼버리고 그냥 수학량. 미보상이 있으면 차감합니다. 그쵸? 만약에 병충해, 즉 복숭아라면 피해니까 올려주고요. 네. 피해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평으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피해율을 산출해서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피해율 자기 차감하고요. 네.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논작물, 밭작물 모든 수학감소 보장이 피해율하고 보험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른고 했더니 얘가 다른 거예요. 수학량. 보상하는 재해 발생하면 나가서 수학량 조사를 해서 조사 수학량이 나오는데 이 조사 수학량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논작물, 밭작물, 과수. 당연히 품목의 특성이 다르니까 논, 밭, 과수는요. 그쵸? 근데 같은 과수에서도 포복자, 만과, 기타 과수, 밤참, 대매, 오유, 호두, 살구. 네. 방법이 다른 거예요. 즉 수학량 조사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농금원 이론서 보면 조사 방법이 꽤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품목도 많아서 그렇고요. 네. 이게 다르고 이에 따라 산출된 조사 방법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계산식이 다르다. 우린 조사에서 공식에서 조사를 이 모토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학량의 계산 방법, 산출 방법이 다른 거예요. 포복자 많이 조사 방법과 수학량 산출 방법이 같고 기타 과수가 같고 하지만 이렇게 산출된 걸 여기 집어넣어서 이 방식으로 보험금 계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요. 포복자만을 먼저 할 거예요. 포복자만을 조사 방법, 수학량을 어떻게 산출하지? 수학량 산출되면 사실 보험금 산정은 끝이거든요. 보험금을 어떻게 하지? 끝내고 돌아와서 기타 과수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학감소 보장이지만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는 포복자만 네 품목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서도 그랬듯이 크게 얼개를 큰 틀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수학 전에 계약 체결 24시부터 수학 전까지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럼 뭐 한다? 피해 사실을 확인해요.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보상하는 재해, 자, 조, 화, 복숭아만 병충해. 그쵸? 이게 끝이에요. 이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거 맞아. 손해가 있겠는데? 그럼 그 손해를 위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추가 조사? 본조사. 필요한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어떻게 조사해? 판단해요? 그쵸?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즉
자기를 초과하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뭐 조사해야지. 두 가지가 충족되면요. 자조화로 인한 피해 맞고 손해가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할 것 같아. 그러면 추가 조사합시다. 만약에 자조화로 인한 피해 맞고 손해가 있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40%네. 근데 그렇게는 피해율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생략하는 거죠. 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이게 다예요. 적종하고 다르죠. 적종은 왜 나뉘었죠? 왜 복잡했죠? 얘가 나뉘었잖아요. 얘가 3-1, 2, 3으로 적종은 나뉘었는데 이건 없어요. 3-1, 2, 3에서 2일 때는 뭐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나머지도 즉 수확감소 과수뿐만이 아니라 논작물, 밭작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이게 다예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수확입니다. 적종은 적과였죠. 이 시기에 재해가 발생했어요. 기약 24, 10도 수확 전에. 이게 확인됐어요. 추가 조사해야 돼요. 수확량 조사해야 돼요. 언제 할까요? 모든 조사는 뭐다?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 우리 적종에서 경험했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 피해 맞으면 잘 모르겠더라. 적과 종료 전에 우박 피해 같은 거. 그래서 적과 종료 후 수확기. 다 크고 다 익었을 때 그 최종, 그때 그 피해가 얼만큼 이 과실에 최종 피해를 일으켰는지.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즉 수확량이 가능한 시기. 재해로 인해서 피해 본 거 빼고 얼마를 거둘 수 있지? 그 확인이 가능한 시기. 수확기죠 뭐. 정확하게는 수확 직전. 그래서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이 시기별 조사 종류표 보면 수확 전, 수확 직전 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네. 이때 그러면 수확량 조사해야지. 수확량 조사해야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확량 조사합니다. 근데 수확 직전에 하는 게 또 있네요. 네. 착과수 조사. 얘를 우리는 이제부터 좀 용어를 구분할게요. 착과수는 착과수인데 수확 전 착과수라고 여러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수확 전. 왜 그럴까요? 적과 후 착과수. 큰 의미가 있었죠. 근데 우리 적과전 종합위원 부장에서 착과수가 또 나왔었잖아요. 언제 나왔죠? 적과 후 착과수 말고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거 말고. 그쵸? 착과 피해가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 매달린 착과수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한다. 착과 피해 과실수 이퀄 착과수. 착과수 이것도 착과수 저것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처럼 수확 전에 조사하는 의미가 있는 착과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착과 피해가 발생하면 몇 개, 착과 지금 몇 개 달려있지? 착과 피해 과실수 이퀄 착과수. 그리고 몇 % 피해 봤지? 그때의 착과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착과수 용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건 수확 직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포도, 복숭아, 자두만 만감류는 적과 종료 후에 피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수원의 착과수, 수확 전에 조사한다를 수확 전 착과수. 피해랑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착과수입니다. 네. 자, 이 착과수와 나중에 착과 피해 몇 개 중에 몇 개 피해 봤지? 그때의 착과 피해 과실수, 즉 착과수를 구분하시라는 용어, 그런 용어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아니 이때 피해 있으면 이때 수확량 조사만 하면 되지. 이거를 지금 의무 조사를 한대네요. 네. 중요하다고 하네요. 뭐만? 이 친구들만요. 네, 이 친구들만. 네. 뭐 어찌됐든 이건 나중에 의미를 보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수확 전 착과량이라는 것을 산출한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수확량을 조사했으면 수확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확 전 착과량이 나오네요. 네. 뭐 나왔다 치고 왜 수확량이 아닐까? 나왔다 치고 수확 전 착과량. 네. 가만히 봤더니 아니 사고가 꼭 이때만 날이란 법 없잖아요. 수학을 시작했는데 수학을 한 날 한시에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학을 개시한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수학 개시 후 과실 수학 종료 시점에 사고가 났다? 그때도 또 수학량 조사를 해요. 그때는 이미 확인이 가능한 시기잖아요. 수학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 바로 지체 없이 가서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수학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가 아닐 때 사고 나면 기다렸다가 수학 직전에 수학량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사고 발생하면 그때 가서 몇 회가 됐든 수학량 조사를 하는구나. 네. 이거 하나 잡고 가시고. 자, 그때는 그러면 뭘 조사하나 봤더니 수학량 조사니까 수학량을 조사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농지의 수학 중에 수학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학량 조사라고 농구먼 이론서엔 돼 있지만 포도, 복숭아, 자두에만 해당되는 내용은요. 여기서 수학량 및 이건 지우셔도 돼요. 이건 이제 기타 과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수학 개시 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감수량을 조사해서 수학량을 조사해야 되는구나. 감수량 우리 적중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착과 감수 과실수, 착과 감수량. 네. 손해본 과실수. 최종적으로 몇 개 피해봤니? 그중에 몇 퍼센트? 최종적으로 이만큼 인정. 그 손해 과실수. 다만 량으로 할 뿐이에요. 네. 정리하면 수학 직전에는 수학량 조사를 하고 근데 그 전에 조사한 착과수, 의무적으로 조사한 이 착과수와 더불어서 수학전 착과량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계산되는구나. 근데 그 이후에 또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나가서 지체 없이 사고 발생 농지의 감수량,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손해 과실수, 감수 과실수를 확인해서 수학량을 산출해 내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이 생기는 거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의 수학량은 수학전 착과량 그리고 수학량 조사를 통해서 수학전 착과량을 산출해내고 수학전 착과수 조사와 수학량 조사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가 또 났어. 그러면 사고마다 나가서 감수량을 산출해요. 그걸 차감한 게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포복자만의 수학량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 사고가 안 났다? 즉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수학전 착과량 이퀄 수학량이죠. 그렇죠? 왜요? 감수량 없잖아요. 차감할 그 이후에 손해가 없었대요. 그럼 차감할 감수량이 없으니까 수학전 착과량 이퀄 수학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큰 틀에서 포복자만의 보험금 산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기타 과수와 포복자만의 수학량 산출 방법, 조사 방법과 산출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의 핵심이 좀 지우고 핵심이 이거예요. 포복자만은 수학전에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를 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하는 수학량 조사, 얘는 사고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돼서 조사값이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 평년 수학량 할 때 무사고일 때 포복자만은 조사한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기로 했잖아요. 자두는 인정 못 받지만, 그쵸? 그 값이에요, 그 값. 의무적으로 조사한 값 더하기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수학량 조사를 통해서 얘를 산출해 내는구나. 얘가 있는 거예요, 사고 발생하면. 기타 과수는 이걸 조사하지 않아요. 수학전에 의무적으로 뭘 조사해 놓는 게 없어요. 몇 개인지 세 놓는 게 없어요, 수학전 착과수를. 얘가 없어요. 즉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수학량 조사를 통해 수학전 착과량을 산출해 놨다? 그래서 포복자만 수학량 계산 방법이 생기는구나.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게 없다? 그래서 기타 과수는 수학량 계산 방법이 포복자만과 다르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수학량.
수학전 착과량이 매우 중요하구나. 얘는 뒤에 있으면 빼고 없으면 말고, 즉 수학전 착과량은 이퀄 수학량일 수도 아닐 수도 있구나. 네,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오케이. 기타 과수는 나중에 기타 과수 할 때 다시 올 거고요. 지금 얼개만 보는 거니까. 네. 만약에 뭐 나무특약 가입했다면 물론 가입 가능한 품목은 이제 다 아실 거고, 고사나무 조사를 하죠. 이거는 적종하고 똑같습니다. 네. 수학 완료 전후 고사 주수, 미보상 고사 주수를 조사하는구나.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지 조사 방법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아까 끝났어요. 네. 보상하는 죄에 피해 맞나? 그다음에 맞다면 추가 조사 필요한가? 근데 만약에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 맞는데 본조사를 지금 바로 조사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본조사, 추가 조사를 해도 된다? 그럼 굳이 이 조사를 별도로 하지 말자. 그냥 수학량 조사에 묻어가서 하자. 네. 생략 가능하다, 그것도 있었죠. 여러분, 앞으로 무슨 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슨 조사든 다 암기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왜 저기 육하 원칙이라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사하 원칙. 사하 원칙. 자, 어떤 농지에 조사하지? 자조화. 조사 필요 농지. 그다음에 언제 조사하지? 피해 사실을 바로 가서 조사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조사하지? 적과전 종합위원 보장의 피해 사실 조사 방법, 뭐 기상청 자료를 확인한다, 농업기술센터 의견서를 참고한다, 뭐 그런 거 있죠. 사진 찍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왜 조사하지?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죠. 이게 모든 조사에 적용되는 원칙. 이걸 하나씩 따져보시면 여러분 이거 다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넘어가고 아까 우리 얼개 봤어요. 얼개 여기서 봤어요. 크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재해가 발생했으면 수학량 조사, 수학 직전에. 근데 하나의 조사가 더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러면 수학전 착과수 조사부터 들어갈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과수 용어, 나중에 착과량 막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막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에. 얘는 수학 전에 의무적으로 조사해 놓는 착과수. 조사 방법이야.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방법과 다를 게 있나요? 아니면 착과 피해 과실수, 즉 착과수 조사 방법과 다를 게 있나요? 아니, 세는 방법이 다를 리는 없죠. 적종과 다른 경우라면 하나죠. 뭐 나무를 품수별로, 즉 재배 방식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거 외에는 착과수 조사 방법은 똑같아요. 네.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사하 원칙 해보죠. 뭐 어떤 농지에 사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농지 다. 언제?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단 만감류는 적과 종료 후에. 네. 아주 예전에는요, 감귤 종류가 적과전 종합위원 보장 방식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또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어떻게 조사하지? 어떻게 조사하지? 착과수 조사 방법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죠? 실제 결과 주수 몇 주지? 내가 조사해야 되는 주수, 자, 종합과수니까 수학불능은 없고, 지금 이 시점엔 기수학 없고,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 예를 들어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90주래요. 조사 너무 힘들죠? 표본 주수, 적종, 포복자, 반무, 호두. 똑같은 표본 주수표를 쓰더라. 최소 6주, 최소 주수만 했어요. 6주. 표본주. 위치 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주에 달린 과실수를 다 세죠. 600개. 자, 이 600개의 이름은 이제 다 아시죠? 표본주 착과수 합계. 우리는 주당이 필요하더라. 표본주 합계. 그럼 주당 몇 개? 아, 100개가 달려 있구나. 표본 주당 착과수. 자, 90주에 주당 100개씩, 그러면 이 과수원은 9,000개가 있구나. 이거 못하시는 분 이제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 사하원칙, 어떤 농지, 언제, 어떻게 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왜지만 왜는 이제 잠시 후에 보시고 조사 방법 어떻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조사 대상 주수 계산 위에서 했어요. 품목별 표본 주수 표 전체 표본 주수 산정. 자, 만약에 품종 수령이 여러 가지다. 그럼 전체 표본 주수를 각 품종 수령의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거 했었죠. 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리다 보니 합산하면 전체보다 크거나 같다. 자, 표본주 위치, 이제 수를 정했으면 위치를 잡아요. 그런데 여기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 품재수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품재수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여러분 이거 이 문구가 어떤 품목엔 실려 있고 어떤 품목엔 안 실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품목은 이렇게 하고 저 품목은 이렇게 안 해도 되나 보다. 이 내용이 그런가요? 이건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해당돼요. 근데 어디에는 누가 실어놓고 어디에는 안 실어놓고 그게 있을 뿐이에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표본주 위치 잡았으면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세고 여기잖아요. 표본주 착과수 합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당을 낳았고 이 과수는 착과수 이만큼이구나. 자, 사하원칙 중에서 어떻게를 봤는데 여러분 또 품종 수령이 여러 개 나오면 떨리시잖아요. 그쵸? 한번 볼까요? 자, 포도인데 A 품종 수령, B 품종 수령이 있대요. 뭐 MBA 몇 년, 뭐 이렇게. 델라웨어 몇 년, 뭐 이렇게. 품종 수령이 다르다. 두 개가 있다.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죠. 네. MBA 5년, 10년 다른 거예요. 네. 같은 품종이라도. 나무 조사했어요. MBA 몇 년, 델라웨어 몇 년 각각 하라는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지금 따라오시고 있죠? 이게 여러 가지일 때 뭐 3개든 10개든 상관없어요. 자, 그럼 조사 대상 주수 통해서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했어요. 네.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조사 대상 주수 봤더니 A 품수, B 품수 실미고 조사했더니 A는 조사 대상 주수가 120, B는 200. 그럼 전체 조사 대상 주수 320. 앞단위 더하기 7, 표본주 10주. 이게 전체 적정 표본주 수. 자, 10주를 어떻게 한다? 품수가 여러 개인데 각각의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나누자. 10 곱하기 320분의 120. 10 곱하기 320분의 200. 가중치 두자 이거예요. 네. 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리니까 전체 적정 표본주 수는 10주인데 합하니까 11주. 이게 아까 위에서 우리가 본 전체 적정 표본주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A 4주 표본주, B 표본주 7주 가서 착과수 조사했어요. 그럼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 수 합계. 각각 조사라는 얘기죠. A 했더니 뭐 400개, 표본주 합계 4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표본주당 착과수가 나왔다. 주당 착과수. 자, 그러면 이 과수원의 총 착과수는 어떻게 되죠? 주당 착과수 계산해 조사해 봤더니 A는 주당 50개, B는 주당 60개 있었대요. 그럼 착과수 뭐예요? A 거 더하기 B 거죠, 뭐. A 120주에 50개씩, B 200에 60개씩. A 착과수 수학 전에 매달려 있는 B 착과수 18,000개. 여러분, 질문. 왜 A 착과수 더하기 B 착과수를 할까요? 그냥 A 착과수는 A 착과수 냅두고 B는 B대로 냅두면 안 될까요? 왜 더할까요? 우리는 과수원 단위가 필요하다. 가수원 단위로 가입한다. 과수원 단위로 보험금 지급한다. 과수원 단위가 필요해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품종 수령이 다른 게 10개가 나오든 100개가 나오든 각각 이 방식대로 조사해서 합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개 나와도 떨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착과수 조사가
어떤 농지? 언제? 어떻게 조사? 품종 수령 여러 개 나올 때까지. 근데 왜 이걸 조사하느냐? 제가 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얘를 조사해서 수확량 산출 방법이 포복자만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고, 기타 과수는 이걸 조사 안 해서 포복자만과 다른 길을 걷는 거고, 그쵸? 그럼 얘 의미를 봐야죠.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수확 전 착과수 조사의 중요성. 포복자만, 수확 전, 사실 수확 전 착과수 조사에 수확 전을 안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용어를 구분하시면 이게 무엇을 위한 착과수지? 착과 감수량 과실수를 위한 건가? 아니면 수확 전에 의무적으로 조사한 건가? 네. 포복자만에서 총 3개의 착과수가 나오거든요. 용어가 이거 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의미 중요성. 자, 우리 2가지 케이스를 상정해 볼게요. 2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케이스 A. 일단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망감류는 적과 종류 후라지만 의무적으로 조사했어요. 아까 그런 방법으로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해서 조사했어요. 했더니 이 수확 전 착과수가 10,000개 있었어요. 자, 현재 조사된 상태죠, 얘가. 자, 케이스 A의 1번.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전에 아무 사고 없었어요. 조사 전에도, 이때 조사했는데, 조사 후에도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즉, 조사 전, 후, 전부 무사고. 자, 이 경우에 이 과수원은 몇 개를 수확할까요? 물론 무사고라는 얘기는 수확량이 필요가 없어요. 보험금 지급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무사고인데 왜 나가서 수확량 조사를 해서 막 보험금을 지급할 일도 아닌데. 하지만 이 의무 조사를 해놓은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금과 상관없이 이 과수원은 이런 경우 몇 개 수확하죠? 10,000개 수확하죠. 뭐 수확 직전에 요때 지금 요 시기에 세봤더니 10,000개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아무 사고가 없으면 10,000개 그대로 수확하겠죠.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 이후에, 이 시기 이후에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럼 착과된 거 그대로 수확. 수확 몇 개? 10,000개. 됐죠? 자, 2번째 케이스. 조사 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10,000개 이 세놓기 전에 무사고. 근데 조사 후에 지금 이 시기에 10,000개를 세놓고 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유사고. 자, 지금 이 시기에 10,000개를 조사해 놨는데 그 뒤에 사고가 발생했네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표. 수확 개시 후에 사고 발생하면 나가서 감수, 과실수 조사한다, 감수량 조사한다 했죠. 지금 일단 수로 해볼게요. 수. 량 말고. 가서 피해 조사해봤어요. 감수, 과실수가 몇 개지? 조사해봤더니 3,000개 손해 인정. 감수, 과실수, 피해, 과실수랑 이제 구분되시죠? 피해, 과실수는 전체 피해, 그 중에 몇 %를 인정할 수 있지? 보장 대상 손해이지? 감수, 과실수. 자, 이 과수원은 몇 개 수확해요? 수확 7,000개. 그쵸? 네. 자, 그러면 이 과수원의 수확량의 기준이 뭐죠? 이 과수원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 얘죠, 뭐. 이걸 기준으로, 이후에도 사고가 없구나, 10,000개. 이걸 기준으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구나, 그럼 빼야지 7,000개. 수확 전 착과수가 수확량의 기준. 됐죠? 자, 이번에는 2번째 케이스 볼게요. 네. 2번째 케이스 B. 수확 전 착과수를 조사했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수확 전 착과수를 조사했는데
지우고. 수학 직전에 의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으면 그만큼 좀 줄었겠죠? 네. 몇 개를 할까요? 여기 8만 무사고일 때 10,000개였으니까 사고가 있었으니까 8,000개. 현재 이런 상태예요.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조사 전 유사고, 지금 이게 기본이에요. 유사고. 그 다음에, 아이고, 플러스를 해야 되겠네요. 네. 사고 발생해서 좀 줄어서 8,000개를 지금 여기 조사해 놓고 있는 상태. 근데 조사 후에는 아무 사고가 없었대요. 자, 그럼 이 과수원은 수확량이 어떻게 되죠? 개수로 8,000개를 조사해 놨어요. 근데 이후 무사고래요. 손해본 게 없잖아요. 감수가실 수 없잖아요. 몇 개 수확? 수확 8,000개. 우리는 지금 포복자만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조사 전에 유사고예요. 그래서 착과수가 줄었어요. 네. 근데 조사 후에도 유사고예요. 지금 이 시점에 8,000개를 세놓고 있어요. 사고로 좀 감소했어요. 근데 뒤에 또 사고 났어요. 몇 개 손해봤지? 감수가실수 세봤더니 3,000개. 그럼 이 과수원은 수확이 몇 개? 5,000개. 그쵸?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때도 이 착과수 8,000개는, 이 시기에 의무적으로 세놓은 8,000개는 뭐가 되죠? 수확량의 기준. 8,000개에서 뺄 게 없구나. 8,000개에서 또 손해났네. 아까 수학 개시 이후 사고 나면 가서 감수량, 감수과실수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수학 개시 이후에 수확량 조사는 감수량 조사예요. 감수과실수 조사. 이때에도 이 8,000개는, 즉 수학 전 착과수는 수확량의 기준이 되는구나. 여러분, 포복자만은요, 이렇게 기준을 미리 세워놓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놓고 이후에 사고 안 났니? 그럼 감수 없고. 사고 났니? 그럼 감수량 차감. 그래서 최종 얼마를 수확하는구나. 우린 지금 개수로 했지만, 네. 얘가 없으면 이 시스템으로 수확량을 못 구해요. 이해되시죠? 기준이 없는데 이후에 뭘 빼지? 안 돼요. 이 시스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포복자만은 무조건 얘가 의무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H에서 조사비 들여가면서 무조건 의무조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학전 착과수 조사를 한다? 그래서 산출된 수학전 착과수가 있다? 걔가 수확량의 기준이 된다. 기타 과수는 이 조사를 의무조사 안 해요. 나중에 품목의 중요성이 커지면 의무조사 할 수 있겠죠. 조사비 들여가며. 기타 과수는 기준이 없어요. 얘가 없어요. 얘가 없는데 뒤에 뭘 조사를 해서 뭐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그럼 기타 과수는 어떻게 할까요? 재해가 발생하면 그냥 그때 바로 나가요. 그때 바로 나가서 이 조사를 축소시켜서 조사해요. 그건 나중에 그냥 기타 과수는 기준을 미리 세워놓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는 수확량을 계산할 수 없구나.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포복자에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케이스를 보신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전후 무사고, 그럼 보험금 지급할 일 없고 수확량도 필요 없지만 조사해놓은 값이 있으니까 얘를 평년 수확량 구할 때 2A 과거 수확량으로 하자. 착과수 조사값 곱하기 평균 과중.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는 자두는 빼고. 자, 그 외에는 전이든 후든 일단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쵸? 전이든 후든 일단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럼 이제 피해율 계산해서 보험금. 피해율 평수미평 수확량. 기준이 수학 전 착과 일단 수로 할게요. 빼기 감수
이 시스템이라고요. 이 시스템. 네. 좋아요.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굳이 케이스를 수학 전에 무사고일 때랑 착과수 조사 전에 유사고일 때로 구분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발생했대요. 여기 없다면은 10,000개쯤 열렸는데 사고 반영해서 지금 줄었잖아요. 8,000개로. 여러분 이거 개념 잡으셔야 돼요. 착과수 조사 전 피해는 어떻게 반영될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뭔 얘기냐고요? 아니, 우리 수학 전 착과수 조사 이후에, 이거 수학 직전에 하니까 그 이후에 피해 발생하면 감수량 확인한다면서요. 감수량, 피해 과실수, 그중에 몇 퍼센트 손해 과실수. 수학 개시 후에 피해는 이렇게 감수량 조사해서 차감해주면 되는데, 기준에서. 이 전에 발생한 피해는요. 그거 어떻게 보상하지? 지금 그거예요. 어떻게 보상하지? 착과수 조사 전 피해는 어떻게 반영하지? 네. 즉, 사고가 없었다면 10,000개 달렸을 텐데 사고로 지금 2,000개 줄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요? 자, 여러분 이미 아십니다. 과실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3가지 유형이다. 기본 피해, 뭐죠? 재해로 인해 과실이 뚝 떨어지는 낙과 피해. 2번째, 나무 피해로 인해서 과실이 피해보는 경우. 3번째,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착과되어 있는 착과 피해. 적종은 여기에 무슨 나무 피해가 세분화됐고 낙엽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과수는 그런 거 없어요. 딱 3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착과수 조사 전에 3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어떻게 되죠? 여기 보상하는 재해가 와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대요. 지금 과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100개가 매달려 있는데 보상하는 재해가 와서 한 20개가 낙과됐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낙과된 만큼 착과수가 80개로 줄었겠네요. 얘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아까 조사 방법 봤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낙과 피해가 없었다면 주당 착과수가 100개였을 텐데 낙과 피해가 있어서 80개가 돼버렸잖아요. 낙과된 만큼 얘가 줄었잖아요. 수학량의 기준이 줄었어요. 보세요. 똑같이 수학 개시 후에 3,000개가 손해봤는데 여기는 7,000개, 여기는 5,000개. 아니, 기준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수학량이 줄잖아요. 수학량이 줄었대요. 여러분, 평, 수, 미, 평인데 얘가 줄었대요. 수학 감수량이 커져요. 피해율이 커져요. 보상된다고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 수학 개시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감수량 계산해서 뺀다며. 그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어떡하지? 과실의 피해는 3종류인데 낙과 피해? 100개 달려있었는데 20개가 떨어졌어. 그럼 주당 80개네. 주당 착과수가 줄어들었구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가 수학 전 착과수인데 얘가 그만큼 줄어들었구나. 기준이 줄어들었으면 수학량이 줄어들었구나. 그럼 수학 감수량이 커지니까 보상되는구나.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번째 케이스.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유는 눈치채셨을 텐데. 조사 대상 주수. 자, 종합과수에서의 피해 주수는 이제 그냥 무조건 고사 주수예요. 수학 불능 이런 거 없어요. 막 복잡하게 나뉘지 않아요. 무조건 고사만이에요. 과실 입장에서도.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어떻게 하죠? 실, 미, 고. 고사 주수만큼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줄어들잖아요.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줄어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착과수가 줄어들잖아요. 기준이 줄어들잖아요. 수확량이 줄어들잖아요. 수확 감소량이 늘어나니까 보상됐죠. 피해를 반영되니까. 이해되셨죠? 낙과 피해와 나무 피해 과실수는 결과적으로 수확 전 착과수, 즉 수확량의 기준을 줄이는 효과.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같이 뒤에 수확 개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수확량이 줄어들었잖아요. 7,000에서 5,000으로. 여기 다 반영됐구나. 그쵸?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수확 개시 전에 발생한 착과 피해는? 착과 피해인데 여전히 매달려 있어요. 여전히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얘도 반영돼 있나요? 얘는 반반. 반반.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착과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예 초반기에 발생했어요. 아예 초반기. 착과 되자마자 착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경작자예요. 지금 피해 입었는데 계속 매달려 있어요. 그냥 두면 썩어요. 병충해 온상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제거하죠. 자, 이 중에 지금 이제 80개가 매달려 있는데 요만큼은 지금 착과 피해 있고 매달려 있어요. 보나마나 썩어요. 다른 과실에도 다 피해를 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제거하죠. 그쵸? 그러면 제거한 만큼 착과수가 또 줄어들겠네요. 10개 제거했다 그러면 70개로 줄어들겠네요. 그때는 낙과 피해와 같은 효과겠네요. 이해되시죠? 착과수가 줄어들면, 주당 착과수가 줄어들면 낙과 피해와 같은, 오케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제거를 안 해도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 착과 피해가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직전에 발생했어요. 다 크고 익었어요. 근데 봤더니 얘는 살짝 흠집 나가지고 그냥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실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제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과실에 영향을 미칠 시간이 없이 지금 바로 수확하면 돼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확해야죠. 근데 피해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수량을 산정해서 빼줘야죠.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수확 개시 전, 착과수 조사 전에 발생한 낙과 피해와 나무 피해는 이 과실 피해는 여기 반영이 돼 있어서 그만큼 수확 감소량이 늘어나서 피해율에 반영이 되고 착과 피해는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 제거를 했다? 그러면 착과수가 줄어든 셈이니까 주당 착과수가 결과적으로 낙과 피해와 같은 효과인데 만약에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팔 수 있다? 그러면 감수량 산정해야죠. 즉 수확 개시 전이라도 착과 피해가 있어서 조사를 했더니 착과 피해 구성률이 나왔고 착과 감수량이 나왔다면 합산해서 빼주는 거예요. 꼭 수확 개시 후에만 감수량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수확 전 착과량 마이너스 수확 개시 후 감수량 이렇게 인식하셔도 돼요. 다만 개시 전에 착과 피해는 감수량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건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개시 후 감수량이라고도 이렇게 인식하시되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 네, 개시 전이든 후든. 개시 전에는 착과 감수량만 인정될 수 있다. 자, 수확 전 착과수. 엄청 중요하죠? 정리하면 얘로 인해 이 시스템으로 포복자만은 가능하다. 얘가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기타 과수는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길을 걷는다. 같은 수확감소 보장 과수지만 세 번째, 포복자만의 사고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기준이다. 자, 개시 후 발생한 피해는 감수량으로 그냥 빼면 된다. 빼면 된다. 개시 후는. 근데 개시 전에 발생한 피해는 낙과 나무 피해는 여기 반영이 돼 있고 착과 피해는 반영이 돼 있는 경우와 감수량으로 나중에 빼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수학 개시 후 감수량처럼.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걸 완성시키려면 여러분 과중조사가 나와야 돼요. 과중조사까지 해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과중조사 볼게요. 과중조사. 여쭤볼게요. 적종 과중조사 했나요? 했어요? 안 했죠. 적종 조사 떠올려보세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복잡했죠. 적과 후 착과 수 조사, 그다음에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조사, 그리고 다 끝나고 고사나무 조사 있었지. 과중조사 없었어요. 그러면 적종 어떻게 했죠? 가입할 때 과중이 제시된다. 가입 과중. 자, 근데 종합과수 이제부터는 가입 과중이 없어요. 제시되지 않아요. 자, 과중을 조사합니다. 그럼 그냥 과중은 아무 때나 막 조사하나요? 아무 농지나? 자, 지금부터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서 보셔야 되는 거. 종합과수에서 과중을 조사한다. 왜 조사하지? 네. 사고가 발생해서. 과중? 조사했다? 조사 과중이 있다? 이거 다른 말로 조사 과중 또는 개당 과중이라 표시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회 아니면 7회 때 복숭아 문제로 제가 기억하는데 과중을 개당 과중 또는 조사 과중, 그다음에 평균 과중, 우리 평균 과중 어디서 들으셨죠? 무사고일 때 평년 수확량 A값 네. 제시해 놓고 계산하는 거 나왔어요. 수확량 계산하는 거. 평균 과중 적용 아니에요. 조사 과중이 있으면. 네. 얘가 있다라는 거는 유사고란 얘기예요. 사고 접수됐구나. 자,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지금 이 종합과수 우리가 포복자만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는 뭐냐면 기타 과수도 사고 나면 조사하거든요. 근데 기타 과수 중에 사과 대추 있어요. 대추의 한 품종이죠. 네, 이 인수제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사과 대추는 수확량 조사 방법을 기타 과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포복자만의 방법으로 하래요. 대추 전체가 아니라 대추 중 사과 대추만. 이해되셨죠? 근데 포복자만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단 과중조사는 무조건 하래요. 의무조사하래요. 사고 접수됐을 때 하지 말고 무조건 하래요. 수확 전 착과수 조사처럼. 이게 예외인 거죠. 네. 그리고 종합과수는 말고 나중에 저기 농업 수입 안정보장 가시면 과수 한 품목이 있어요. 포도. 그냥 수입포도. 수입포도가 이거랑 같아요. 수입보장 포도. 그 친구도 포도다 보니 착과수 조사,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의무조사합니다. 포복자만 하고 똑같죠. 그리고 과중조사도 의무조사예요. 그럼 여러분 수확감소보장 포도 말고 수입보장 포도와 사과대추가 같은 거네요? 아니 얘는 포복자만 방법대로 하라면서요. 수확량 조사를 25년도 요구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착과수 조사도 의무하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포복자만은 사고 접수됐을 때 과중조사하는데 얘는 과중은 의무로 하래잖아요. 착과수 과중을 다 의무로 해라. 수입포도도 수입보장 포도도 그렇죠. 요거 헷갈리시니까 정리. 자, 과수는 전부 다 사고 나면 과중조사에서 조사 또는 계당 과중이 나온다. 다만 기타 과수 중 대추 중 사과 대추만 수확감소 보장 포복자만의 방법으로 하되 대추 전체 아니에요.
차과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듯이 과중조사도 의무로 하고 저 뒤에 수입 안정 보장의 포도 품목도 똑같다. 요 예외만. 네. 자,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고 과중조사의 의미, 조사 방법 이거 볼게요. 일단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하래요. 왜 이때 할까요? 아니 유망할 때 하면 돼요? 제대로 된 과중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수확 시기에. 근데 품종별로 하래요. 나무를 품종, 수령별로 하는데 왜 품종별로 조사하죠? 이거 우리 했잖아요. 개수는 항상 수령이 관계하고 나무에 성곽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자마자 많이 올리지 않잖아요. 점점 많이 올리다가 쇠퇴하잖아요. 그렇죠? 개수, 착과수, 낙과수 얘들을 조사하기 위한 나무 여기는 항상 수령이 관계하고 근데 과중은 여러분 복숭아 100도 5년생하고 100도 6년생하고 열매의 과중이 다를까요? 관여하지 않아요. 또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도 수령 관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품종 수령별 수확 시기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죠. 품종별. 조생종과 만생종과 중생종까지 다 있어요. 조중 만생종이 다 있어요. 수확 시기가 다르겠죠. 그럼 과중조사 몇 번? 이게 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수확 시기,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3번이죠. 그렇죠. 이런 거 오케이. 자, 조사 방법 볼까요? 아니 과수원에 만약에 1000주 있어요. 굉장히 큰 과수원이에요. 1000주의 나무를 과실을 다 따가지고 과중을 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표본 조사가 있어요. 항상. 표본이 되는 과실을 추출해서 몇 개니? 다 합치니까 몇 그램이니? 그럼 개수로 나누면 계단 과중 나오잖아요. 끝이에요, 그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표본 과실을 어떻게 추출하냐 이거겠죠. 네. 자, 일단 품종별로, 여기 품종별로 했고 아무 나무나 말고 평균적으로 착과가 된 나무. 너무 적게 열린 거 말고 3주 이상을 뽑으래요. 품종별로 3주 이상. 표본주가. 자, 그러면 아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품종별로 수확 시기가 다 다른 거 3품종이 있어요. 그럼 표본주 몇 주? 품종별 3주. 9주 이상. 최소 표본주 9주. 이런 거 문제 나온다고요. 5점짜리. 자, 그러면 3주, 최소 주수로 해서 9주를 지금 뽑았어요. 그러면 9주만 해도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시 표본 과실을 뽑는데 크기가 평균적인, 지금 과중조사다 보니까 계속 평균적인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20개 이상. 자, 품종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받쳐주는 거예요. 품종별로 3주 이상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20개 이상. 그럼 여기는 표본 과실이 몇 개일까요? A, B, C 품종, 조중, 만생종. 20개 이상이니까 최소 60개 이상. 세 품종? 곱하기 20 하면 되죠. 60개 이상. 두 품종? 40개 이상. 오케이? 네. 다만 농지당 개수도 채워야 돼요. 농지당. 여기서 이제 포복자반이 편 나눕니다. 포도 만감류는 농지당 30개 이상. 그러면 이거 되나요? 60개 이상, 30개 이상 채웠잖아요. 둘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품종별, 그다음에 농지당. 자, 두 품종. 만감류 두 품종. 20개. 농지당 40개. 30개 이상이니까 오케이. 자, 한 품종. 20개? 품종별 20개는 오케이.
농지당 안 되잖아요. 그럼 30개 해야죠. 자, 복숭아 자두는, 복자는 40개 이상. 요거 25년도에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과중조사와 착과피해 조사 전부 다 복자 60개 이상이었어요. 낙과피해 조사까지. 과중, 착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 다 60개 이상이었는데 낙과피해는 어차피 떨어진 과실이니까 그냥 60개 이상 하고 표본이 많을수록 나쁠 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과중하고 착과피해 조사는 우리가 과실을 따야 되잖아요. 계약자 입장을 고려해서 40개로 줄었어요. 요거 중요하겠죠? 네. 아니,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표본과실 추출했더니 몇 개니? 몇 개? 전체 몇 킬로그램이니? 이거에 따라서 개당 과중, 조사 과중이 나오는데 분모가 달라지면 과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표본과실의 무게 합계가 얼만데 최소 표본과실수를 조사했다. 개당 과중이 얼마니? 그럼 복자, 여러분, 60개? 그럼 땡 하는 거죠. 네. 그걸 이용해서 문제풀이 나오면,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조중 만생종, 복숭아 자두, 최소 표본과실 몇 개? 60개? 품종별 20개, 농지당 40개? 오케이. 만약에 네 품종이면요. 품종별 20개, 네 품종이니까 80개. 오케이. 줄이면 안 돼요. 품종별 20개는 무조건. 네. 그렇구나. 네.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너무 간단하죠, 뭐. 했더니, 과실 개수가 복자래요. 최소 과실수 했어요. 40개래요. 40개의 무게를 다 합쳐서 해봤더니 10kg이래요. 킬로그램으로. 끝났죠, 뭐. 개당 과중. 얼마 나오죠? 250g 나오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킬로그램으로 합니다. 250 맞죠? 네. 맞나요? 맞죠? 네. 자, 얘가 나와야 돼요. 조사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다가 미보상 비율 조사를 건너뛰고 일단 여기를 넘어올게요. 이게 25년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제가 가끔 문제집이나 이론서 보시면 이건 농금원 이론서에 없는 내용인데 뭐 참고용으로 한다 이거 있죠. 괜히 써놓은 게 아니고요. 이거를 넣었다가 삭제했다가 또 다시 넣었다 막 이래요. 저는 일단 3년을 지켜봐요. 3년 동안 만약에 계속 안 실렸다 그럼 삭제합니다. 문제집도 이론서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었다가 삭제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네. 볼까요? 현장에서 과중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럼 조사 과중 뭐 개수 뭐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품종별로 그냥 평균 과중을 적용하래요. 수확량, 우리 평년 수확량 할 때 A값, 무사고시, 평균 과중. 그럼 우리가 이거는 산출돼 있는 값이에요. 다만 자두하고 만감류는 제외하래요. 자, 과거에는 기존에는 자두만 제외였다가 만감류까지 추가됐습니다. 만감류까지. 제가 이거 다시 25년도에 추가됐다고 하는 내용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큰 타이틀 밑에 그냥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이 추가된 내용. 네. 자, 만감류. 얘네들은 왜 제외하냐면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충분한 데이터가 없나 보다 하고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년 수확량 할 때 A값 할 때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에서 자두 빼고 나머지만 포복만 이 세 품목은 조사 착과수 값, 수확준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인데 만감류도 빼질 겁니다. 그게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평균 과중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증빙 자료가 있다면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대체해라. 평균 과중, 품종별 출하 자료로 대체해라. 언제? 과중조사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
밑에 한번 보세요. 수학전 대상재해 발생 시. 이게 무슨 의미였죠? 과중조사 언제 한다고요? 사고 나면. 그럼 대상재해 발생하면 계약자는 무조건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기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드물다. 네. 자, 과중조사 대책. 수학기 판단 한번 보시고 밑에 내용이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이런 거예요. 하나의 품종에 대해서 만약에 과중조사를 여러 차례 했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했대요. 네. 최초 조사값. 여러분도 마지막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게 정확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최초 조사값. 그러면 1차 과중조사 250g 아까 개당 조사 과중이 2차 과중조사 했더니 240g 240. 수확량 조사할 때 뭘 적용해요? 최초. 네. 자, 근데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재조사반이나 검증조사반이어서 조사를 했더니 재조사이든 검증조사이든 조사했더니 260g 나왔대요. 개당. 그러면 재조사, 검증조사 값으로 해라. 이거 응용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네. 이게 다시 추가된 내용.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과중조사 시 사용된 표본과실에서 아까 표본과실 몇 개 했잖아요. 그쵸? 네. 조중 만생중이면 60개. 이미 수확했죠? 땄잖아요. 그쵸? 사고 발생했죠? 사고 발생해서 우리 과중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분명히 피해가 있을 테니 사고가 발생했을 테니 그때 착과 피해 같이 조사해라. 물론 지금 이 조사 언제 한다고요? 품종별 수확 시기에. 근데 과중조사할 때는 착과 피해가 극히 드물었어요. 물론 사고 났으니까 착과 피해가 있겠지만 뭐 이론적으로 별로 없어요. 피해가 미미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큰 재해가 있어서 착과 피해 조사 또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또 과실 추출해서 표본과실 추출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 해야 되겠죠. 근데 과중조사 할 때도 이미 사고가 난 거니까 과중조사, 이 사고로 인한 과중조사, 착과 피해 조사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해라. 이왕 과실 땄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표본과실 수가 독자가 기존에 60개 농지당 40개 과중, 착피 바뀐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봐야죠. 미보상. 얘는 계속 있었던 내용입니다. 미보상. 미보상 비율 당연히 조사해야죠. 그죠? 수확감소량 평 마이너스 수 미보상 비율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르게 나왔다? 그럼 가장 높은 거. 미보상은 무조건 가장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재조사, 검증조사로 바뀌었다? 그럼 재조사, 검증조사 값. 얘와 얘는 응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 막 데이터 제시하고. 네. 여러분, 과중조사는 어렵지 않아요. 어떤 농지에? 언제? 여러분, 품종별 수확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품종별 수확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힌트 있어요, 마지막.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요만할 때 우박 얻어맞아도 착과 피해, 최종 피해를 알 수 없잖아요. 수확기가 돼야지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사 방법은 어렵지 않구나. 근데 제가 아까 왜 과중조사까지 해야지 우리 초록색 칠판에서 본 포복자만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수확량 산정의 경우의 수죠. 이게 완성된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중 또는 계당 과중이 있다. 유사고다. 사고 발생했다. 그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케이스가 될까요? 여기 지금 사고 난 케이스네요. 여기 사고 난 케이스, 그쵸? 자, 사고 난 케이스 봤더니 수확전 착과수 조사 기준
지금 과중조사를 수학기에 했죠. 품종별로. 아직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현재 스코어 사고 났어요. 수학 전에 사고 났다니. 품종별 수학기에 하니까 그 전에 사고 났다고요. 이 시기에. 사고는 이렇게 반영됐다고요. 이 전에 난 사고는. 됐죠? 어쨌든 뒤에 사고는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뭐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자, 말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생각.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수학전 직전에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자,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자, 10,000개를 조사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8,000개로 할까요? 네. 8,000개를 조사해 놓고 있는 상황. 자, 사고 났어요. 과중조사 했어요. 사고 났 과중조사. 그러면 이 이전에 발생한, 사실 시기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아까처럼 착과, 나무 피해, 낙과 피해 여기 반영돼 있어요. 착과 피해라면 나중에 감수량 뭐 있으면 빼주면 되고. 근데 이후에 사고가 있든 없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조사하다 보니 미보상 주수가 있네요. 얘는 나 몰라요. 회사 입장에선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계약자 손해. 미보상 주수 보상하는 손해 이 외의 원인으로 수확량 착과량이 감소했잖아요. 죽었거나 피해가 있는데 보상하는 손해 이 외의 원인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이거 계약자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계약자의 수확량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수확전 착과량에 이제 얘가 들어가요. 원래는 수확전 착과량은요. 착과수 조사값에 사고 발생해서 우리가 과중조사한 거, 과중만 적용하면 끝인데 미보상 주수가 있다? 얘까지. 자, 과중조사가 돼야지. 사고 발생해서 과중조사가 있어야지. 조사 대상 주수, 수확전 착과수, 주당 착과수, 수확전 착과수 곱하기 개당 과중. 원래 얘가 수확전 착과량인데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미보상 주수가 있네요. 그럼 이것도 계약자가 가져가는 거. 이제 얘가 수확전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얘가. 뒤에 사고가 없으면 얘를 계약자가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계약자가 가져가야죠. 미보상 주수의 수확량을. 얘를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라 합니다. 네. 이후에 사고가 없다 그러면 얘를 수확하니까 얘는 계약자가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장에 더해줘요. 그래서 과중조사까지 돼야 여긴 지금 그냥 착과수 8,000개가 있을 뿐이잖아요. 과중조사까지 해야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조사 과중, 수확전 착과량인데 얘가 있네, 얘까지 않는다. 얘가 수확전 착과량이다. 이후에 감수량이 있으면 사고당 감수량 구해서 빼주는 거고요. 알듯 말듯 그쵸? 네. 자, 예시 문제 풀어볼게요. 품목 A, B 두 가지네요. 품종 수령이 다 다르다. 그럼 품종 수령이든 품제 수든 뭐 하나만 다르면 일단 다르게 보시면 돼요. 물론 말씀드렸듯 과중은 피해 구성률은 조사할 때 품종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별표 구해 가셔서 공식 제 보시라 말씀드렸죠. 한번 거기 공식을 품종 수령별 품종 재배 방식 수령 앞에 다 붙어 있어요. 뭐에는 붙고 뭐에는 뭐가 안 붙지? 이 골치 아프잖아요. 한 번에 알아놓으시면 좋죠. 자, 예시. 표본주. 평균적인. 3주 이상. 두 품종이니까 그러면 6주 했겠네요. 최소 주수. 이거 최소 주수만 써있어도 여러분 여기서 6주 이렇게 괄호 넣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주. 6주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적종은요.
착과 피해 조사 같은 거 할 때 표본 과실수 안 써 있어요. 그건 표본주를 다 수확해요. 과수사중은 이렇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표본 과실 추출합니다. 종합과수 오면. 크기가 평균적인 최소 개수, 품종별로 20개. 포도니까 두 품종이면 20개, 20개, 40개, 농지당 개수 오케이네요. 네, 복자는 40개. 네. 둘 다 충족해야 된다. 품종, 농지.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충족했어요. 그러면 아까 뭐 한다 그랬죠? 개수 40개 나왔잖아요. 무게 몇 킬로그램이니 합이 몇 개니? 끝났잖아요. 뭐. 했더니 300g, B는 400g, 우린 킬로그램 기준으로 0.3, 0.4가 얘 이름이 뭐라고요? 조사과중 또는 계당과중. 평균과중 헷갈리지 마시고. 네. 조사과중, 계당과중이 없을 때, 못할 때 아까 평균과중 대체 나온 거예요.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뭐. 수학전 착과량? 아까 세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위에 예시에서. A 120배에서 50개씩 수학전 착과 수에서 이제 량으로 되는 거죠. B 200에 60개씩 량으로 되는 거죠, 이제. 개수에서 과중을 곱해서 량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자, 근데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과중이 있네요. 조사 과중이 있네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유사고예요. 미보상 주수는 계약자분 거. 이게 보험금 지급할 때 수학전 착과량.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항상 조사 과중이 있네. 사고 났네. 수학전 착과수를 양으로 바꿔야지 미주 빼먹으시면 안 돼요. 미주. 네. 이래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강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수학전 착과수의 의미. 기타 과수랑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과중조사의 의미, 물론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수학전 착과수 조사, 의무조사하기 전에 사고 난 경우는 어떻게 피해가 반영될까?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강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